네,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민법 좀비기출 특강 30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핵극기 교재로서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 편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에 통시항명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통시항공에 있는 거 없는가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통시항공에 있는 게 객인 나가리가 돼요. 객인 무효, 취소, 해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 다 나가리죠. 나가리가 되면 받은 거 원상회 보고할 때 동시에 주고받습니다. 그럼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다음은 동시행 아닌 걸 더 외우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 동시행 아닙니다. 채무 변제 나오면 동시행 아니에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고 채권자가 저당권 등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당연히 채무자가 먼저 해야겠죠. 채무자가 먼저 변제하고 채권자는 나중에 저당권 등 등기 말소합니다. 토지거래가 나와도 동시행 아닙니다. 허가협력의 선이행 의무고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이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경매 모여 나와도 동시행 아니에요. 다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동시행 아닙니다. 여기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지만 목적물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 기회에는 아무 연관 없습니다. 동시행 아닙니다. 그 다음 통시항공이 있는 시작되면 제일 끝에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들어봤죠? 이렇게 한 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한 게 존속합니다. 중간에 이행 불능이나 채권량도 두 개 나오거든요. 아무튼 패턴을 기억하세요. 한 번 동시행한 게 있으면 끝까지 있다 존속한답니다. 다음 선이행 의무를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 채무도 변제에 도래하면 이때부터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은 상대방이 안 하면 나도 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항변권 존재만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이론 강의 꼭 듣고 오세요. 이것은 아주 요약 강의라 이론 강의에서 더 자세히 듣고 꼭 오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 130페이지입니다. 항변권 옳은 거죠. 1번처럼 아까 패턴 동시행관계 있는 시작되면 제일 끝에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분명히 중간에 채권양도나 이행불능 꼭 나옵니다.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에 의해서 임차 목적을 점유하면 이거 적법점이죠. 그래서 불법점이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불법일다는 거죠. 이것은 항변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면 적법점입니다. 적법점이고 적법점유이지만 남 걸 사용하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하는 겁니다. 적법점유고 손해배상이 아니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할 책임이 있어요.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잘못했을 때 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은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남 물건 사용 대가를 주는 겁니다. 3번 동시행환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장해야 판단하는 거죠. 4번 채권자가 원고,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 그럼 소를 받은 자가 피고, 채무자가 피고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자 피고 채무자, 피고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환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3번처럼 주장 안 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고르지 않고 4번처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럼 주장한 항변권이 받아들여졌죠. 그럼 채권자는 전부 패소가 아니라 상환 극복 판결이죠. 서로 동시에 주고받으세요라고 상환 극복 판결을 받게 됩니다.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 채무도 변제에 도래하면 그때부터 쌍방 의무는 동시관계에 있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절대 읽지 말아 그랬죠. 이게 원칙적으로입니다.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원칙으로 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모든 과목, 우리나라 모든 시험 절대 읽지 않습니다. 자, 2번 같은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해제 나가리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2번 구분 소유주 공유가 해소 이것도 나가리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동시행 있어요. 3번 더 전세권 소멸하면 나가리 됐죠. 전세권자는 목조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하고 그럼 동시에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하죠. 동시행입니다. 4번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 모여 그러면 동시행 아니라 했어요.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은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닙니다. 1년 낙찰자 병의 채무자 갑 이건 병과 갑이에요.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을이 낙찰자 병에 대한 배당금 하나는 이건 을과 병이라 사람이 다르죠. 5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와 인도 의무는 이건 동시행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가등기 담보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악유증 공부안에서 처음 공부하신 분은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 패스하세요. 기존에 공부하신 분은 가등기 담보법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3번 동시행관계 있는 거죠. 기억 임대차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 동시행이 있습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피담의 채권 변제하면 아니에요. 채무 변제나 채권 변제가 선이행 의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디귿 토지거래가 너무 동시행 아니에요.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선이행이고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매수인이 나중에 매매대금 준 거죠. 이게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틀렸죠. 그럼 니은 디귿 다 빼봐요. 니은 디귿 다 빼면 정답이 3번 나왔죠. 왜냐면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니은 디귿 다 빼니까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몰라도 돼요. 리을은 몰라도 됩니다. 뭐 우리는 15년 만에 한 번 나온 거 보지 않아요. 리을을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요즘 박스형 문제가 박스 안에 꼭 모르는 거 하나 나옵니다. 리을 몰라요. 그래도 답은 풀 수 있게 냈죠. 이게 요즘 박스형 문제입니다. 그럼 리을은 몰라도 되는데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가 지상을 매수 청구합니다. 그럼 지상을 매수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매매계약은 동시행이죠. 그럼 임차인이 매도인이 된다. 매도인이 건물 넘기고 소유권 넘기고 임대인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은 돈 주고 그러니까 매매계약처럼 매도인 임차인은 물건과 소유권 넘기죠. 임대인 매수인은 돈 주죠. 이게 동시행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지상을 매수 청구 행사하면 여기서 끝나요. 그냥 동시행이에요. 매매가 성립하니까 그냥 동시행하면 됩니다. 근데 유리율은 몰라도 됩니다. 4번 동시행관계 있는 거죠. 기억처럼 매매계약이면 동시행이라고 해요. 동시행.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의 소유권 넘기죠. 매수인은 잔대금 잔금 주는 거죠. 동시행 맞고. 니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조물 반환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왔고 디귿은 토지거래가 나오면 동시행 아니라 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동시행관계 있는 거죠. 기억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이 동시행이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목적물 반환과 아무런 관련성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동시행 아니다 아니다. 니은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와도 동시행 아니에요 아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이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정답은 디귿이죠.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가 해소가 되면 나가리라 동시행이에요. 공익 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입니다. 6번 동시한 몇 건 틀린 거죠. 1번 서로 이행된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 나가리가 되면 당사자의 반환 의무 동시행이 있습니다.
이번 많이 나오죠.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가 해소한 나가리가 되면 공익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입니다. 3번은 상계가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몰라도 됩니다. X 몰라도 돼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동시행 요건이 붙어있는 채권은 그 다음 잊지 마시라 했고 자동 채권으로 상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 시험범위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칼로 낯지르면 안 돼요. 자살하려고 자기 상해 자상하면 안 돼요. 좀 그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험범위 아니라 몰라도 됩니다. 자, 4번 양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 빠진 자는 그 다음에 중에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네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 이행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이행제공 하다가 그만두면 상대방 항변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채무 담보죠.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이게 담보를 위한 거라 이게 양도 담보입니다. 양도 담보. 그럼 양도 담보가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피담은 채무 변제가 선의행위죠. 채무 변제가 선의행, 채무자가 먼저 해야 돼요.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담보 말소는 저당권 말소처럼 후이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담보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채무변제 나오면 채무변제가 선행입니다. 빚쟁이가 먼저 해야 되죠. 동시행이 아닙니다. 채무변제나 채권변제에 넣으면 선행이고 동시행 아니다 기억하세요. 네, 교재 구입할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 주세요. 요약집도 이 한 권에 개로운 민법이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하는 기출문제집 한 권에 개로운 민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권을 계속 반복하시면 1차 합격 문제 없습니다. 이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 주세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교재 이름도 두 권 꼭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